대부분의 항공편 운항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행사와 항공사 간 환불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기사입니다. 제주항공이 위약금과 수수료가 없는 항공권을 선보였습니다. 4월 17일까지 위약금과 수수료 1회 한정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북마리아나 제도의 와후 낚시 대회가 SBS 유튜브 프로그램 빅피쉬로 참가자들이 직접 참가하는 생생한 대회 현장을 촬영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래블데일리 3월 23일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3월 23일 월요일자 뉴스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좀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더딥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 쪽 상황이 너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번 사태, 특히 여행 산업 관련한 사태는 좀 더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한국의 상황이 조금 나아져야 모든 것들이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좀 오랫동안 오래 4월 초순, 중순까지는 한국 상황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여행업은 4월 들어서도 어떻게 될지 참 암울한 그런 좀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 좀 더 힘내시고요. 좀 더 참고 해서 우리 좋은 날 언젠가는 또 오겠죠. 그날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한번 저희 트래블데일리도 응원하면서 버텨보겠습니다. 자, 오늘 트래블데일리 첫 심층 분석 기사인데 이 환불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최근에 그러니까 주요 다른 매체에서 우리 전문 매체 말고 다른 매체에서 확실히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뉴스가 급하게 나와서 좀 다소간의 오해도 있고 오히려 여행사와 항공사 간의 사이가 이런 일도 해서 좀 멀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한번 확실히 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고 또 연기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최근 여행사와 항공사 간의 환불 처리 문제로 좀 서로 간에 불편한 상황에 처하고 있죠. 본지가 지난 3월 17일자에 한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베트남 항공의 일방적인 환불 지연 사태 있죠. 요거는 이제 6월까지 그렇게 한다고 일방적으로 한 건 그건 변함이 없고. 자, 그런 소식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쯤이죠. 예. 에어프랑스과 KLM 네덜란드 항공, 그다음에 에어 아스타나 등의 항공에서 항공권 환불 처리 시스템이 차단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어서 여행사의 고객에 대한 대고객 서비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죠. 자, 하나투어가 20일 날 보도자료를 한번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 보면 베트남 항공은 3월 16일, 에어 아스타나는 3월 17일, KLM 네덜란드 항공이랑 이제 에어프랑스가 3월 19일부터 환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 좀 힘들다 이런 내용인데, 베트남 항공 경우는 6월 14일 경으로 환불이 미뤄졌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죠. 예. 항공권은 이제 여행사 등 그리고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이 되지만 항공 요금에 대한 결제는 항공사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항공사의 환불 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면 고객은 환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다른 외국 항공사는 환불 업무를 언제 재개할 것인지에 대한 공지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투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자, 일부 외항사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여행사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어프랑스 KLM 네덜란드 항공은 곧바로 20일 날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는데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3월 20날 기준 양사의 환불 처리는 정상 운영 중으로 문제가 됐던 3월 19일 일부 GDS 시스템 조정 중에 약간의 장애가 발생해서 환불이 중단됐으나 이는 환불 거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GDS는 우리 업계분들은 다 아시지만 저희가 이 방송을 일반인들도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시거든요. 그래서 GDS는 이제 예약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자, 3월 19일 아마데우스 GDS의 환불은 정상 접수 및 운영됐으며 현재 시스템 문제로 세이버 GDS를 제외한 다른 GDS의 환불은 모두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예, 저기 KLM과 에어프랑스에서요. 자, 다만 세이버 GDS는 자동 환불 접수는 불가하지만 BSP 링크를 통한 환불 접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약하고 환불하고 이런 그 예약 그런 그 시스템에서 일부가 조금 불가한데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환불 접수가 정상적으로 환불 접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항공의 일방적인 환불 지연 공지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베트남 항공은 배째라 요거고요. 자, 하나투어는 일부 항공사의 환불 접수 불가로 항공권 환불이 지연되는 점에 우리 고객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고요. 항공사 시스템이 재개되면 최대한 빠르게 환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이게 참 힘들죠. 예, 환불은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남의 자기 돈은 빨리 또 챙겨야 되는 인간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예. 아무튼 빨리빨리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최근에 보면 여행 취소로 인해서 항공 예약 취소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하나투어나 그런 좀 큰 규모의 여행사 말고 우리 영세한 소규모의 여행사 우리 대표들께서는 최근에 업무가 거의 뭐 환불 처리에 거의 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서 출근해서 은행 업무가 대부분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일상이. 그래서 뭐 저희가 좀 멘트를 좀 받았는데 출근 후 환불 처리 고객 명단을 확인하고 환불금 입금을 위한 은행에 이제 가는 거죠. 은행에 가서 이 환불 업무 하는 게 요즘의 업무에 다라고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왔습니다. 그래도가 아니죠. 이게 뭐 언제 끝날지 이게 참 일할 만나 있습니다. 이게 또 돈이라는 게 들어오면 자기 것 같은데 또 그 돈을 다시 내뱉으려면 이게 또 사람 마음이 아예 안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아예 들어온 돈이 나간다는 거 이거보다 사실 좀 아픈 그런 그게 없죠. 아무튼 이번 사태는 재차 말씀드리면 이놈의 코로나 이 코로나 때문입니다. 빨리 사태가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심층 분석 기사, 제주항공이 취소 위약금과 변경 시 수수료가 없는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이른바 안심보장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제주항공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좀 하더라고요. 보면 제주항공은요, 오는 10월 25일까지 출발하는 모든 항공권에 대해서 취소 위약금 또는 변경 수수료가 없는 항공권 안심보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죠. 근데 이건 이제 하지만 국내선과 국제선별로 조건이 좀 다릅니다. 국내선 항공권 취소 위약금 면제는 국내 항공사 중에서 처음으로 제주항공이 하고 있는 거고요. 취소 위약금과 변경 수수료가 없는 항공권을 발권받으려면 4월 17일까지요.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구매한 발권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이 10월 25일까지의 항공권은 사정이 생겨 일정이나 구간을 변경하게 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를 해야 할 경우에는 출발일이 6월 30일까지인 항공권만 취소 위약금이 면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취소 위약금과 변경 수수료는 중복해서 면제 불가하시고요. 국내선 항공권도 출발일이 7월 31일까지 취소할 경우 취소 위약금이 면제가 됩니다. 항공기 출발 마감 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는 이른바 노쇼죠. 노쇼 경우에는 취소 위약금 및 예약 부도 위약금이 발생하고 여정 변경 시에는 변경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변경 및 구간 변경 시 기존 구매한 운임과 차익이 있으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뭐 이적 정도로 해주시면 뭐 그래도 우리 고객은 입장은 좀 편하겠죠. 우리 모든 게 그래도 다 이 기업이라는 거는 대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업계 간의 문제는 참 이게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저희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보도량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있는 것 없는 것 찾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데 저희도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매일매일 데일리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이름을 잘못 졌나 트래블 위클리나 트래블 먼슬리로 하면 그나마 물론 그쪽도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데일리로 하다 보니 참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오늘 마지막 전달해드릴 내용은 칼럼입니다. 예, 칼럼이고요. 제목은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광업이 정부의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이 됐죠. 최근 같은 상황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현명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정은 지난 2016년 조선업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지정이 됐죠. 그리고 여행업종은 사상 첫 지정으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든 위기 속에서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 주는 의미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대부분의 항공편이 끊긴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할 것 없이 항공 공급이 없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여행업의 특성상 항공 공급의 절대성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항공 공급이 어느 정도 유지된 상태에서 단지 여행사를 통한 항공 수요가 또는 여행 수요만 없었다면 정부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언론에 쉽게 등장할 수 있는 항공사들의 소식과 어려움들이 연일 전해지다 보니 여행업, 다시 말해 관광업의 실상과 어려움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여행사만의 힘으로는 당장 내일 굶어 죽어도 하소연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여행업 진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금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 항공사 설립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호텔 설립 역시 마찬가지죠. 돈 없으면 설립 자체를 꿈도 못 꾸니 진입장벽의 높고 낮음을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행사 설립은 날이 갈수록 쉬워지고 있죠. 이번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고용 창출 또는 고용 유지에 관한 지표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부 입장에서 재난에 가까운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아마도 고용 지표일 것입니다. 여행사 설립 조건의 완화는 또 다른 고용 창출 지표입니다. 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일부 특별한 직업군 외에는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죠. 이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업종에 대한 비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적 손쉽게 창업하는 음식업의 경우에도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다루는 업종이 어쩌면 당연하게 볼 수 있죠. 이에 비해 여행사 설립은 앞으로 더 쉬워지죠. 최소한의 장치 없이 소규모 자본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객은 여행사 선택 시 싸고 좋은 상품만을 찾습니다. 여행 트렌드가 아무리 바뀐다 해도요, 이 가성비에 대한 가치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고객이 선택한 여행사가 얼만큼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역사는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관심은 요새 말로 하면 1도 없습니다. 여행사 설립이 얼마나 쉬운지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예상한 일부 타 업종 운영자들의 여행업 등록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3월 1일부터 10일까지만 하더라도 총 39개사가 여행사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완벽한 정책은 있을 수 없죠. 하지만 최소한의 장치와 보완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존 업체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래블 데일리 3월 23일 월요일자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